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매일헌법도 이제 한 주가 다 가네요. 금요일 지나서 또 토요일, 일요일은 통치구조니까 잊지 마시고요. 통치구조 챙기실 분은 챙기셔야 돼요. 자, 25년 전 경찰 승진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상 지도원리 살펴볼게요. 자, 헌법상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잘 기본적으로 헌법상 지도원리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헌법상 지도원리 원칙은 언제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헌법적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이걸 대비해서 뭘 만드냐면 헌법 조문을 만듭니다. 헌법 규정을 만들죠. 이럴 때 헌법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들을 만들 때 그 어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지침 또는 방향 설정. 여러분, 우리 헌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을 둡니다. 대통령은 1인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왜? 그렇게 해야 헌법적 갈등이 안 생겨요. 대통령,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할지 대통령제 할지 그 다음에 부통령 없이 국무총리 할지, 이런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재규정 등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규정 등을 뒀는데, 그런 규정들이 아무 근거 없이 막 중구난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지침 방침, 뭐 통일적인 이런 방침, 지침, 이런 걸 우리는 원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도 원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지도 원리는 뭘 만들든, 구체적으로 뭘 만들든 그런 만들 때 쓰는 지침이에요. 방침이에요. 방향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헌법적 재규정이 그러한 지도, 지침이나 방침을 벗어났을 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라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기본권이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냐고요? 모아봤어요. 헌법에 있는 걸 싹 다 모아봤어요. 그러면 외우세요. 가능. 원리, 원칙, 질서, 제도, 정신, 영토조항 또는 전문, 이런 데서 여기 3.1운동 정신 대표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아, 얘네들은 단순한 지침, 방향 설정에 불과하지 구체적 기본성, 권리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지도, 지침, 방향 설정이 되는 게 뭐뭐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주권 원리,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주권 원리에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운영, 그 다음에 사회 영역, 심지어는 세계 평화, 국내 평화, 이런 식으로 원리 6개. 여기서는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지침, 방향 설정. 그러면서 여기 사회국가 원리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런 거 나오고, 또 자,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뭐 국민주권 원리에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유, 민주적, 기본, 가치 질서, 세계, 평화, 국가 질서, 이거 세계 평화 질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질서 3개. 이런 것들을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의 제원리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곧바로 기본권, 구체적 권리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오늘 문제도 그걸 물었어요. 자주 묻는 문제였어요. 보세요. 헌법상 기본 원리,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헌법상 경제에 관한 일반 조항인 119조, 여기에 1항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 2항에 이렇게 1항, 2항을 다 합치면, 이렇게 모두 합치니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또 나왔지. 질서, 원리들은 구체적,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기본권의 성질을 아예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위헌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으로 볼 수 있다.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원리, 질서, 제도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권리성이나 기본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여기에 근거해서 구체적 조항을 만들어야죠. 1번이 바로 틀린 지문, 너무나 많이 나온 지문이었어요. 헌법적 신뢰보,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거 정당한 신뢰만 보하는 거죠. 정당한 신뢰만. 모든 신뢰가 아닙니다. 정당한 신뢰만. 그것도 비교 교량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우선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개개인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그걸 개개인까지 다 실망하지 않도록 그게 신뢰보가 아니라니까. 정당한 신뢰, 비교 형량, 이익 형량을 해주셔야죠. 미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그 법 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 관계에 적절하지 못하여 한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죠. 계속 유지해줄 의무가 없다. 그게 바로 정당한 신뢰만을. 3번 의회 민주주의 원리,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 아니야 형식적 노노노노 형식적 국민주권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만을 뽑는 대의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로서, 자, 국가 정책 결정에 이렇게 반은 대표가 하고 반은 국민이.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에 구속받을 걸 요구합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4번 주민자치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권 유명하죠.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회 선거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날엔 구분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권을 법률상 권리로. 하지만 2016년에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권도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다. 지방의회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을 하여 하나의 법률상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 권리로 이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거 뭐 이렇게 새로운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 자주 나오는 게 정답 질문으로 됐죠. 정리 잘 하시고요. 그럼 내일 또 통치구조로 저랑 같이 가시는 거 아시죠? 정인영과 함께하면 어렵고 쉽고 관계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